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로보택시 시장이 경단위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7년 테슬라 주가로 $2,000를 제시했는데 애플이 어떻게 장사합니까? 맥북 팔고 아이패드 팔고 뭐 아이폰 팔잖아요? 지금 딱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포인트는 테슬라가 진정한 꽃놀이패라는 점입니다. 자동차를 사실 마진을 낮추면서 팔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진짜거든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테슬라는 자동차를 돈을 남기지 않고 팔아도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동차 회사다. 자동차를 최대한 많이 팔고 그 뒤에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 중에 정말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GP가 좀 떨어졌다는 점에서 시장이 되게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마진도 뭐 지금 떨어졌다는 마진이 지금 전통차 회사들이랑 비교하면은 사실 말도 안 되게 높거든요. 같은 산업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우월한 마진을 이용해서 프라이스 월을 만약에 진짜로 테슬라가 가지고 간다. 그러고 나서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른 자동차 업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전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이 EV 시장에 있어서 이 선도 기업이었고 First Mover Advantage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EV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GP 마진을 유지를 해온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게 뭐 사실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폭스바겐이나 토요타 이런 애들에 비해서 지금 뭐 이렇게 마진 업사이드가 큰 건 아니에요. 그 기존 내연기관 만들던 자동차들은 아직까지는 이 EV에서 생산성 최적화나 이런 것들을 못 이뤘기 때문에 EV를 팔면서 손해를 보고 있지만 이게 계속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얘네도 결국 러닝 커브 올라오면서 규모의 경제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최적화도 이루면서 비용 구조는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계속 테슬라 이 부일분들은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테크노킹의 자율주행이 연말까지 나온다고 한 게 몇 년째죠? 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적으로라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려면은 적어도 이 자율주행 레벨 4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레벨 3를 허가한 주도 네바다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 레벨 4 허가를 받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일론 머스크는 올해도 올해 연말까지 자율주행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런 규제적 배리어는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적으로 테슬라가 레벨 4에 도달하려 하는 것도 저는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엔비디아 시스템을 사용한 머세디스 벤츠는 올해 초에 네바다주에서 이 레벨 3 허가를 받았는데 FSD가 뭐 그런 기술력을 다 갖추고 있다면 왜 안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테슬라랑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GP 마진 격차가 되게 뭐 일시적이고 쉽게 극복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존 자동차 회사랑 아예 다른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기가프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어떤 식으로 생산하냐면 원래 예전에는 한 77개 부품을 따로 붙였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되게 큰 악력으로 그걸 하나로 붙여요. 그래서 170개 이상이 들어가던 부품이 지금은 딱 두 판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으로만 자동화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생각보다 수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 기가프레스를 결국엔 써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기가프레스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딱 2개 정도 있는데 이게 ASM이랑 비슷하게 1년에 많이 못 만듭니다. 한 10개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당장 뭐 생산성을 다른 차 회사가 따라잡으려고 해도 그냥 물리적으로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만약에 진짜로 마진 컷을 계속 하면서 프라이스 워를 건다? 그러면 지금 이미 사실은 전동차 회사들한테 EV 만드는 건 다 비용인데 그렇게까지 되면 진짜 그냥 손해보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꼭 자율주행 아니어도 얘네가 내비게이션부터 해서 안에 인포테인먼트나 그냥 음악 듣는 플레이어까지 해서 그냥 다 좋아요. 다른 차 회사보다. 이거는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테슬라가 지금 생산성에 있어서 뭐 다른 기업보다 훨씬 좋은 거 이거는 저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뭐 기가프레스 그거 뭐 특허 내놨습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지난 뒤에도 테슬라만이 기가프레스 같은 이런 공정을 사용을 해서 생산을 할 것이냐 그게 만약에 맞다고 믿으신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기존의 이 내연차 기관들이 기존에 계속 로봇 갖고 이래저래 했던 게 얘네들은 이미 내연차 기관을 생산하는 공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못 갔던 건데 이런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방식이 확실히 생산성 향상을 이제 가져다 준다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지금 이제 새로운 아예 EV 생산용 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뭐 EV에서
얘네들이 이제 돈을 계속 잃기 때문에 생산성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폭스바겐, 도요타 이런 애들은 내연기관 팔아서 돈 엄청나게 법니다. 그 돈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버틸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엔 EV 시장이 다 테이크오버를 이게 주류가 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얘는 그렇다고 뭐 내연기관 차가 지금 당장 5년 10년 안에 없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얘네는 계속 투자하고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이제 테슬라가 선도 기업으로 남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테슬라 에너지 사업부의 성장이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리뉴얼 에너지 시장이 2030년까지 8.6% 정도 CAGR로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총 규모가 약 2,000조가 넘네요.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30% CAGR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약 한 500조 정도 되는 시장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태양광 패널 시장도 11.9% CAGR로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뭐 이거 다 하는 회사가 제가 아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쵸? 테슬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에너지 사업부 성장세 올해 1쿼터가 YY로 148%가 성장을 했어요. 뭐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까? 근데 지금 EV 성장 말할 거 없죠. EV 성장 너무 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따로 하는 사업부가 이 에너지 저장이랑 태양광 이쪽이다. 그냥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왜 안 사죠, 테슬라를? 자, 이 테슬라 부분들이 이 테슬라의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는 얘기가 vertical integration, 이 수직 통합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직 통합을 강조하면서 도대체 태양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진도 엄청 낮습니다. 솔라 컴퍼니 그 레비뉴 가장 높은 회사 3개들 보면은 profit margin이 3%에서 4%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사업해갖고 거기서 레비뉴는 좀 갖고 올 수 있겠죠. 근데 뭐 profit 단으로 가면은 이게 뭐 남는 게 있을까요? 또 이게 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들 이런 거 뭐 CATL이나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이 꽉 잡고 있는 LFP 배터리입니다. 얘네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LFP 배터리만 연구해오고 이것만 생산해온 애들인데 얘네는 이미 규모의 경제 그리고 공정 최적화 이런 거 다 거쳤단 말이에요. 이런 업체들이랑 경쟁을 해서 테슬라가 여기서 도대체 무슨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뭐 매출이 150% 성장하셨다고 하셨는데 매출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쪽 사업부에서 지금 테슬라 profit margin 어떻습니까? 10%도 안 되죠. 그 심지어 이런 CATL 같이 이런 established player 같은 경우도 이 ESS 사업부에서 GP 마진이 10% 초중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사업에서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경쟁 우위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반박이 그 테슬라에 대한 비전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테슬라 비전을 보시면 뭐냐면 이 Sustainable Energy로의 이 사회 전체를 이제 이동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는 이런 겁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ESS에 저장을 하고 그걸로 EV를 충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사회가 친환경이 됩니다. 지금 마진이 몇 %고 이런 문제가 중요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뭐 이게 하락을 점치는 분들한테 그게 되게 커 보일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테슬라가 그리는 비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어떤 식으로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냐면 지금 솔라루프라는 그런 프로덕트를 팔고 있는데 보통 지붕 타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태양광 발전이 되는 타일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얘네 메가팩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전기를 저장해놓고 그걸로 가정집에서 EV를 충전합니다. 그럼 전기료가 나갈 곳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개인이 만약에 EV를 탈 거라면은 굳이 테슬라가 이렇게 풀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업체 거를 사용할 이유가 있나?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아까 앞에서 넥스트 앱을 언급을 했는데 애플이 어떻게 장사합니까? 맥북 팔고 아이패드 팔고 뭐 아이폰 팔잖아요. 지금 딱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보고 마진 같은 얘기나 하요? 자, 이제 그 Sustainable Energy로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근데 뭐 태양광으로 전기 만들어서 EV 충전하고 그 다음에 또 태양광으로 이제 그 주택에서 전기 생산해서 그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이거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 꼭 테슬라 거 써야 됩니까? 테슬라 거 안 써도 됩니다. ESS도 딴 데 거 써도 되고 내가 솔라 패널을 테슬라 걸 쓰던 아니면 뭐 다른 중국에서 잘 만드는 업체 거를 쓰건 똑같이 이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저장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무슨 중국산 그 솔라 패널이랑 중국산 ESS 써서 저장한 전기로는 테슬라로 충전 못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업체들이 이 비용 구조에서
적어도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중국 업체들보다 정말 가격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국 애들이 테슬라가 얼마에 팔든 더 싸게 팔 겁니다. 그럼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물론 내가 테슬라 차를 타더라도 그래 난 테슬라라는 기업도 좋고 뭐 테슬라 거 다 쓰면 어느 정도 일체성도 있겠죠.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이 price sensitive 할 거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께 더 싸고 성능도 비슷하다면은 중국 거를 살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아까 애플 말씀을 하셨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폐쇄적인 생태 시스템이 있고 다른 걸 아예 쓸 수 있는 옵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애플 거 사면은 그냥 다 앱스토어에서 앱 받아서 쓰고 뭐 이어폰 같은 것도 그냥 에어팟 프로 써야죠. 뭐 딴 거 쓸 수도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크니까. 네, 마지막 6번째 포인트인데요. 바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에서 선구자라는 점입니다. Total Cost of Ownership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네. 테슬라가 만약에 지금 완전 자율주행을 이제 시행을 해서 로보택시를 운영을 한다. 그럼 이게 Total Cost of Ownership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거든요. 머스크가 제시했던 숫자는 이제 로보택시가 상용화되면은 소유주들한테 이 연간 3만 달러까지 본인이 차를 타지 않는 시간 동안 로보택시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사실 차를 샀는데 차값이 거의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로보택시 시장이 경단위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27년 테슬라 기업 가치 주가로 2,000달러를 제시했는데 거기서 테슬라 기업 가치의 약 67% 그리고 에비타에서 약 64%를 이 로보택시랑 관련된 부분이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2012년부터 테슬라가 모델 S를 팔면서부터 오버 더 에어로 800억 마일 이상의 주행 데이터를 지금 수집을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거 800억 마일이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다른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합쳐도 이게 안 나와요. 지금 여지까지 수집한 데이터가. 근데 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성능은 AI 엔지니어의 역량 곱하기 데이터 곱하기 GPU로 결정된다. 근데 이 곱하기 중에 하나인 데이터가 그냥 압살을 하는데 자율주행에서 누가 선구자가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자, 데이터가 많다. 실제 주행 데이터가 많다. 이거는 뭐 사실 반박의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FSD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뭐 구글의 웨이모 2017년부터 이미 로보택시 테스팅 시작해서 이미 몇몇 도시에서 돈을 받고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테스트베드로 쓰면서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도 한창 모으고 있죠. 테슬라는 뭐 물론 사람이 이제 ADAS, FSD의 ADAS의 도움을 받아서 주행 데이터는 모으고 있지만 얘네도 어쨌든 자율주행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려면은 하루라도 빨리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테슬라가 기술적 역량이 된다면 저는 왜 테슬라는 도대체 이걸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네가 뭐 그거를 할 만한 이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봐도 이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 테슬라가 앞서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이 팬텀 브레이킹 이슈 이것 때문에 뭐 최근 다수의 리콜 사태도 있었죠. 또 그것 때문에 각종 정부기관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또 이 다수의 리서치 펌들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하위권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행 데이터도 많고 일론 머스크 말대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력도 좋다면은 도대체 왜 이런 외부 기관들이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이렇게 평가절하고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맞는 말입니다. 피상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인데 뭐 일단 경쟁사 얘기부터 할게요. 네. 그 뭐 이제 레벨이 더 높고 무슨 평가가 더 좋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단계에서 사실 그게 의미가 없거든요. 테슬라가 레벨 3를 저는 못해서 안 받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레벨 3, 4를 왜 안 받냐? 지금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지금 규제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3나 4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한다? 현재는 그 입법이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무조건 제조사한테 책임을 물릴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소프트웨어 잘못이 아니더라도. 전 그런 점에서 FSD가 좀 더 퍼지고 데이터를 조금 더 모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라이더를 안 쓴다고 막 뭐라고 하고 라이더 없이 못 한다고 하는데 원래 테슬라가 해온 방식이 다 남들이 못 한다고 하는 걸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할 수 있는 것만 한 친구들은 자기끼리 경쟁을 합니다. 근데 할 수 없다는 걸 해서 성공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경쟁이 아니고 독점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게 테슬라가 항상 해온 방식이고 앞으로도 할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제적인 허들이나 legal liability 때문에 테슬라가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런 뭐 법령들이나 규제기관은 테슬라만 미워하나요? 경쟁사들도 다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텐데 경쟁사들은 그러면 왜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뭔가 이 테슬라에만 적용되는 그런 onerous condition이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이유로 테슬라만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라이다 제거한 거 알겠습니다. 뭐 라이다 없이 뭐 일론 머스크 말대로 사람도 그냥 시각만 갖고 운전하니까 AI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근데 그거 없애고 나서부터 오작동 완전 올라가고 사고율 올라가고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라이다 센서 제거한 지 지금 한참 됐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별로 없어갖고 지금 소비자들 줄고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몇 년 동안 도대체 개선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뭐 제가 리서치한 바로는 이 테슬라 내부적으로도 이 오토파일럿 팀 개발자들이 이런 라이다 센서나 초음파 센서 그리고 레이더 이런 거 제거하지 않게끔 머스크를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머스크가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먼 미래에 AI 비전 기술이 크게 발전한 뒤에는 뭐 정말 비전 데이터만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대로 이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자율주행 운전이라는 거는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전적인 측면에서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보여주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더를 계속 안 쓰겠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밀란과 제가 이렇게 이 테슬라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는 분들 그리고 절망적으로 보는 분들의 뷰를 한번 사용을 해서 토론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저와 밀란의 개인적인 뷰가 아니라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뷰를 리서치를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 코멘트 섹션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다음에는 희망적인 케이스 그리고 절망적인 케이스에서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추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희망편 목표가부터 제시해 보겠는데요. 제가 앞에 이야기한 포인트들을 반영해서 EV 마켓에서 테슬라 시장 점유율이 성장할 것으로 가정을 했고요. 또 FSD의 채택률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테슬라 희망편 목표가는 432달러로 5월 22일 가격인 188.9달러랑 비교했을 때 약 129%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목표가 산출에 적용한 PER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과 자율주행 기업 평균 PER 멀티플에 사실 테슬라의 성장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30%의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 프리미엄을 준 숫자는 38.5였고요. 이거를 지금 PSR로 표현하자면은 플랫폼 기업의 PSR 평균보다 근소하게 높은 7.3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한 가정은 테슬라가 24년에는 전체 EV 시장에서 마켓쉐어를 27%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GP 마진 같은 경우는 23년에는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FSD 채택률 증가로 방어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24년에는 FSD 채택률 증가로 3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부인 EGS 사업부 같은 경우는 2023년에는 약 2배 정도 성장을 하고 2024년에는 7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사업부의 GPM은 점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에 따라 2024년에는 1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절망편의 목표 주가는 51.58달러로 5월 20일 종가 대비 약 73%의 다운사이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절망편에서는 테슬라는 EV 판매 이외에 다른 사업에서는 유의미한 earnings을 창출하지 못할 것으로 가정을 해서 Rivian, Lucid, BYD, NIO 등 이런 배터리 EV 기업들의 평균 PS 레이시오를 사용을 했습니다. BYD를 제외를 하고는 모두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P 레이시오를 사용을 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이 목표가를 기준으로 이 P 레이시오를 역산을 해보면 25배인데요. 이거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같은 빅테크 포워드 멀티플과 비슷한 수치로 절대 낮은 멀티플은 아닙니다. 오토모티브 사업은 2023년에 160만 대밖에 판매하지 못할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요. 2024년에도 이거랑 동일하게 시장 점유율이 유지가 될 것으로 가정을 했고요.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EV 신모델을 출시를 하고 경쟁이 더 심화되겠죠. 그에 반해서 FSD는 2024년까지 자율주행을 이룩하지 못하면서 이 FSD에서 오는 매출도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판매가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5% 그리고 10% 하락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GP 마진 역시 17%까지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에너지 사업의 경우에는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ESS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 중인 만큼 이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2013년 1분기 수준의 성장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공급량 같은 경우에는 2022년과 동일한 성장률을 보이고 기가와트당 판매가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GP 마진은 10% 수준일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요. 이 CATL과 같이 이미 규모와 공정 최적화를 이룬 배터리 업체들도 ESS 사업에서 GP 마진이 10%대인 것을 보면은 이게 지나치게 보수적인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만들어진 이래로 항상 곧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런 회의적인 시각에 부딪혀왔습니다. 그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사람들이 했던 의견들이 다 사실이 됐다면 저희가 지금 이런 토론을 하는 일도 없었겠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종종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실제로 그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테슬라에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든탑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잘해왔다고 해서 미래에 계속 잘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이 테슬라가 좋은 EV를 만드는 훌륭한 기업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근데 기업이 좋다고 자동적으로 그 주식도 좋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현재 주가는 아주 고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이 간극을 메우려면은 이 EV 판매뿐만이 아니라 FSD나 로보택시 그리고 에너지 사업 등에서 엄청난 추가적 매출 그리고 이익이 와야 될 텐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숫자적 논리는 현재로서는 아주 빈약한 상태입니다. 기업의 실적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이 훌륭한 전략 실행, 프로덕트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수요가 됩니다. 이 테슬라가 곧 자율주행을 이룩할 거라고 테크노킹이 주장을 해온 지 7년이 넘었는데 지금 있는 거라고는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오작동률을 보이는 레벨 2 ADS만을 갖춘 이 FSD가 전부입니다. 호박의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스토리를 맹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숫자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증오하시는 분들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들 코멘트 섹션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 조회수 10만 넘어가면은 저희가 또 코멘트 섹션에 여러분이 알아보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골라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